우울할 때 조영인의 영혼은 푸른 빛을 띠고 내한 어딘가에서 고요히 침잠해 있었다. 수다쟁이일 때는 내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두세 번씩 반복해 말하기도 했다. 같은 이야기이지만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던 건 내용보다 그가 말하는 방식, 머릿속에 전달되는 목소리가 좋았기 때문이다. 때로 그가 작게 속삭일 때면 뇌가 간지러운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물론 기분 좋은 간지러움이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 행성에 대해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두 행성은 공통점이 많다는 걸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78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남유아 장편소설 부디 안녕하기를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오늘 무척 오랜만에 뵙는 분을 초대했는데요. 얼마 안 됐다 생각했는데 2024년 2월 이후로 정말 2년이 넘은 시간 만에 모셨는데요. 책폴의 이혜재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바쁘게 책을 내고 계신 우리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이 책 나와서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요즘 일상 어떻게 굴러가고 계신지요? 네, 바쁘게 또 부지런히 책을 내고 지냈죠. 일상은 비슷하지만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일들도 있었고,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방심하지 말라는 듯 인생이 저한테 또 쓴맛을 또 주기 때문에 아이고. 네, 항상 단맛과 쓴맛을 정말 오가면서 진짜 그렇게 지내는 것 같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또 이제 에디터리님의 뉴스레터에서도 즐겨보고 계신다는 드라마 제목처럼 저의 무가치함과 그리고 쓸모와 AI와 맞아. 싸우면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거창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매일 무가치함과 싸우며 AI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쓸모란 무엇인가.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죠. 네. 잘 보고 있나요, 드라마? 네, 어제도 또 너무 재밌게 보고 그렇죠. 어제 편을 못 봤어요. 네, 제가 넷플릭스로 봐가지고 항상 아직 다음 날 보느라고 오늘 볼 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 내일 보고 네, 좀 아껴둔 느낌. 이제 딱 중반, 이제 딱 절반이잖아요. 5화까지 보고 정말 또 속으로 울었다. 아마 6화 보시면 또 이제 그러니까. 그 울음을 좀 밖으로 찔끔할 수도 있다. 네. 다들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전에 나왔을 때 강석희 작가님의 내일의 피크닉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YA 시리즈 8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15번. 아니 근데 이게 청소년 소설만 낸 게 아니란 말이죠. 어마어마하다. 청소년 소설도 내고 교양도 내고 다 내시면서 어쨌거나 지금 15번째 소설 남유아 작가님의 부디 안녕하기를이 나왔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와. 네, 그리고 올해만 벌써 3번째 신작 소설이었고요. 청소년 소설 시리즈는 그러면 올해 좀 쏟아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좀 균형 있게 내면은 좋을 텐데 제가 작년에는 주로 교양서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는 거의 소설 작업을 못하고 작년 이제 늦가을에 이제부터 이제 이 원고 작업들이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올 늦가을까지는 한 1년 정도는 또 청소년 소설이 이렇게 또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3권이 나왔고 지금 준비하는 책들이랑 해서 한 3권 정도 더 올해 이제 3권 정도 더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쩌다 보니 이게 계획한 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 작년에는 교양서에 좀 집중하는 한 해였고 올해는 청소년 소설에 집중하는 한 해였고 이제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이제 또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정이라는 게 저희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원고가 자기 멋대로 일정을 찾아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저도 막 그 안에서 이 일정을 어떻게 조율을 할지, 순서 배치를 어떻게 할지 막 네.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거든요. 이게 회사에 있을 때랑 왜 다른 거죠? 그쵸. 진짜 우리 그때는 뭔가 이렇게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연간 약간, 계획이 있고. 우리가 안 세우는 건 지금 아닌데 변수와 이 의외성과 그리고 이 업무가 아무래도 닥치는 당장 해야 되는 일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계획하고 좀 다르네 아니 올해는 이렇게 됐네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조직안보다는 많이 생긴다. 네. 그래서 그러는 것 그걸 같아요. 받아들이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고 왜 이렇게 됐지? 해내자 이렇게 나와의 타협하는 맞아요. 시간들. 또 싸우고 나와 싸우고. 그렇습니다. 네. 사업이라는 게 네. 청소년 소설이 흥하고 있다, 잘 팔린다 이야기는 뭔가 작년 춘지, 재작년 춘지 너도 나도 이제 출판사들이 다 그 작가님 섭외에 네. 막 서두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남유아 작가님도 또 청소년 소설이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청소년 소설 자체는 엔솔러지 작업은 많이 하셨어요. 꾸준히 하셨는데 이제 단독으로 내는 장편은 아마 청소년으로는 처음. 네 그러시고 그리고 작년에 또 짧은 소설이라고 이제 내시기도 하셨고 한데 이렇게 진짜 영어덜트 청소년 문학 해가지고 오롯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장편이 나온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남유아 작가님과의 인연은 또 언제 발빠르게 연락을 하셨을까요? 남유아 작가님하고의 인연은 사실 또 먼 시기로 또 거슬러 올라갈 수도 올라가요?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세월을 짐작해 보니까 일단 10년은 넘었더라고요. 우와. 그때 이제 저도 한창 글쓰기를 좋아하고 소설 쓰기를 좋아했던 청년이었고 이제 그곳에서 남유아 작가님을 만난 거죠. 네, 그때 이제 남유아 작가님도 글을 쓰시고 계셨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합평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남유아 선생님하고 오래 같이 듣지는 못했었는데 그때 작품을 2작품인가 이렇게 같이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뭐랄까 세계가 독특하고 흥미롭고 선생님 너무 매력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왠지 되게 좀 이렇게 독보적인 작품을 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현업에 종사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잊혀졌다가 등단을 하시고 작품을 하나 둘 내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축하해요. 뭐 이렇게 언제 저랑 하시죠? 이렇게 조금 인연을 이어오면서 이렇게 지금의 요 책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네. 우와, 정말 오래된 인연이다. 네. 네. 그러고 보니 혜재님은 어떻게 본인 작품은 안 쓰실 계획이신지. 이게 지금은 아직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잊혔다가 항상 가끔씩 불쑥 튀어오르기는 하잖아요. 우리가 또 쓰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도 열심히 읽고 만든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거든요. 나도 한번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오를 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빈 정말 A4에다 내가 썼을 때 우리는 수많은 이렇게 판단과 지금 이런 객관적으로 원고를 보는 일에 제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쓰는데 이거를 잘 쓸 자신이 이제 과연 있을까? 네. 맞아요. 근데 편집자들이 자기의 글을 쓰는 게 되게 어려운 이유가 네. 그렇게 늘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나한테 너무 가혹한 판단으로 그 초고를 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첫 문장부터. 그래서 한 문단 쓰는데 벌써 막 이거 부연적이야. 그걸 교정을 되는데.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내 자신이 너무 충분히 상상이 되면서 피곤하겠다. 생각만 해도 그래도 언젠가 네. 생각은 아주 가끔씩 네, 책볼에 한 30번째로 한번 같이 써보시는 걸로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부디 안녕하기를 오늘 나눌 소설에 대한 소개를
네.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소개를 팔아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네. 해본다면 부디 안녕하기를이라는 제목의 남효아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 새로 나왔는데요. 이 책은 한 편의 로드무비로 저는 사실은 읽으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먼 미래에 지구 바깥의 어느 행성에서는 깃드는 즉 빙의 혹은 접신이라고 하죠. 우리들은 소위 이른바 이제 무당이 되는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영혼이 이제 내게 들어오는 그게 되게 보편적인 사회성을 갖고 있는 어떤 행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성장통처럼 17살 전후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나에게 그 깃드는 영혼은 굉장히 다양해요.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뭐 살인자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깃들게 되면 이렇게 정상성의 범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배제가 돼요. 그래서 그들만의 소수자들만 사는 마을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이 책의 주인공인 소로, 즉 소로가 17살에 깃든이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언니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찾아왔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역시나 나는 언니보다 열등한 존재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자라왔는데 막상 나에게 깃든이가 지구에서 온 영혼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마을 아니면 이 행성의 굉장한 축복이자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나에게 깃든 일을 통해서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나에게 어떤 운명적인 예언이 이미 내가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걸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운명을 맞서기 위해서 그 운명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마을에서 떠나서 그 바다를 건너서 그 이야기의 본진으로 이제 들어가서 운명의 대상자와 혹은 나의 운명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어떤 불행이라면 불행인데 그것에 맞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퀘스트 깨듯이 가서 결국은 거기서 맞닥뜨리고 그 이후에 나와 깃든이가 어떠한 세상을 마주하게 될지가 아름답게 그려지는 그런 SF 소설입니다. 네. 와. 웅장합니다. 네. 스토리가 그쵸. 정말로 이 배경이라는 것이 그 먼 미래 네, 그리고 네. 지구와 꼭 닮은 행성 그 안에 맞아요. 살고 있는 17살 소녀 네. 소로를 네.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여기 띠지에 너무 멋있게 써놨어요. K 샤머니즘, 오컬트, 우주적 서사의 만남. 정말 맞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있고 그리고 이 표지를 보면 제가 또 좋아하는 함주혜 작가님의 그림이 이렇게 따뜻하게 뭔가 노을빛인 어떤 느낌의 주홍빛, 네, 맞아요. 그렇게 딱 그 아마 소로로 짐작되는 맞아요. 그리고 또 소로와 닮았다는 그 영인의 맞아요. 어떤 17살의 맞아요. 얼굴처럼 네, 이렇게 딱 있고 이 표정이 너무 좋아서 표지 보자마자 딱 네. 이 작품의 와. 결이 잘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청소년 SF 소설 그러니까 정말 이 없는 세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가는 게 이제 SF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소설보다 이 편집할 때 뭔가 더 이렇게 세계를 더 붕괴되지 않게끔 잘 공을 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점을 좀 가장 크게 염두하면서 편집을 진행하셨는지 또 궁금했어요. 네. 가장 크게 염두에 둔 거는 진입장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SF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한 권, 두 권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야기들이 어려울 때도 있고 어쨌든 이 안에서 설정된 어떤 배경적인 서사를 내가 납득을 하고 납득은 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읽기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책을 내고 나서 책을 내는 과정 중에서 참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인데 요즘 청소년들의 독해력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세계관이나 설정이 있으면 한 번 더 공부해야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뒤로 잘 안 펼쳐요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이 앞에도 제가
SF 소설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하려면 그렇다고 작가님들이 막 이렇게 설정을 눈에 보이게 그려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떠먹여줄 수 네, 없죠. 네, 네. 네. 이것 또한 저는 성장 과정이라고 음. 보거든요. 쉬운 이야기에서 어려운 이야기로 나아가야 되고 다양한 텍스트를 읽으면서 결국 그게 청소년 기에도 필요한 일일 텐데 지금 우리들이 입시나 성적에 당장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책에는 큰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은 부분에 독서의 분위기가 좀 있기도 한가 봐요. 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또 SF나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요 안에 세계를 이제 받아들이고 간다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진입 장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들었고 근데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책이 막 어려운 서사는 아니에요. 17에 그것이 찾아왔어. 그것은 나의 기뜬이야. 기뜬이는 뭐냐면 무당 이렇게 접신되듯이 빙이 되듯이 오는 건데 그 먼 세계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는 그게 보편적인 거야. 그러면은 누가 깃들었을까? 만약 깃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깃든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뭔가 예지된 어떤 운명적인 게 있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그래. 그럼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가 이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게 잘 설명돼서 이제 이야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남녀 선생님이 서사가 어렵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상은 참신하시고 상상력은 기발하신데 작품에서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 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끌고 가는 고민 그리고 이 관계성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들이 봤을 때도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세계를 구축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고 출판사에서 조금 더 이제 진입 장벽이라면 염두에 둔 부분은 그런 거죠. 이제 무당이 있으면 이제 그런 서사가 있잖아요. 뭐 어디가 뭐 그 신성한 아이를 만나려면 신당의 이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신당의 이면이 그림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읽으면서 시각적으로나 이미지적으로 맞아요. 조금 그려야 어려울 수 되는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님한테 선생님 그럼 이런 부분은 이게 어디를 통과해서 어떻게 가면은 신당의 이면이 있는 것인지 그런 어떤 공간적인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더 떠올리기 쉽게 그런 진입 장벽을 좀 많이 부탁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설명이 이제 아무래도 이 전사나 아니면은 이 상황들 속에서 이야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무하랑 지젤 얘기가 나올 때 왜 그들은 그 친구를 이렇게 막 걔가 이미 분리가 된 아이인데 거기에서 또 이 신성한 아이를 위해서 또 이 영혼을 또 바쳐야 되고 이러한 어떤 서사들이 아이들은 왜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 거기 간 거 아니야? 거기 갔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제를 통해서 왜 신성한 아이한테 이 자꾸자꾸 이 바쳐야 되는 헌신되는 영혼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하려면 왜 희생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배경적인 또 서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작가님이 세우신 기본 뼈대는 워낙에 탄탄했고 거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기름칠을 살짝씩 네, 그랬네요.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완벽한 세계가 저는 폭 빠져서 와, 잘 읽었습니다. 와. 네. 뭐 걸리거나 의심 드는 거 없이 네. 이래서 여기 막 이러면서 뭔가 그 SF 영화 보듯이 진짜로 그 네. 세계들이 잘 그려졌기 때문에 너무 또 완벽하게 편집하셨다. 베테랑이시다. 와, 네. 고맙습니다. 제목이 네. 처음은 어땠을지 궁금했어요. 와, 이게 네. 완성되고 나서 붙인 제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네. 제목이 처음에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왠지 약간 짐작되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주인공 소로와 영인? 은준과 상현처럼. 제가 처음에 음. 선생님께서 주셨던 건 깃들다였어요. 네. 정말 핵심. 네, 네. 핵심. 주제. 네. 네. 그게 정말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그 가제로 진짜 오랫동안 교정을 같이 봤어요. 와, 이 깃들다라는 이 설정을 빼고 이 책을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깃들다가 제목은 될 수 없다는 거는 서로 알잖아요. 그렇죠. 찾아야 된다. 네.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문득문득 막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주인공이 또 소로니까 이름이 또 예쁘니까 소로란 이름이 들어가는 게 나을까? 또 지구 밖의 행성이니까 뭔가 세계 막 약간 이런 SF적인 부분이 나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즐겁게 막 작가님이랑 이거 어떨까요? 막 이거 어떨까요? 아, 근데 깃들다가 되게 핵심적이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교정을 보다가 그 마지막 즈음에 그 부분이 있어요. 검은 무당인 무하가 이제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소로와 영인을 보내면서 부디 즐거운 여행이 되길이라고 이렇게 빌어주는 네, 그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은 이 결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랄까 이야기가 SF기는 하지만 이렇게 컨셉이 이렇게 뭐 K 샤머니즘, 우주적 서사, 오컬트 확실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는 소로와 영인이 그러니까 기뜬이와 이제 그 두 사람이 요 안에서 두 캐릭터가 공존하면서 쭉 같이 나아가는 이야기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으로 분위기로 이제 제목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에 되게 좋은 영향을 준 게 함주혜 선생님의 그림이었어요. 이제 소로를 이렇게 담아주셨는데 여기에는 뭔가 그러한 분위기에 정서적 분위기에 제목이 너무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적으로 들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소로가 사실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여지를 남기면서 끝내거든요. 언니는 잘 돌아갔을까? 아빠가 있는 그곳으로 아빠한테 이제 활쏘기 배우고 싶어 했는데 잘 돌아갔을까? 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잘 구해졌을까? 이런 어떤 엄마는 엄마대로 이제 잘 살고 있기를 무하도 이제 그런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잘 있기를 이렇게 이제 빌어주는 마음 뭔가 누군가를 안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설이 나아가는 결말이 너무 좋아서 네, 부디 안녕하기를로 가고 깃든 이는 부제로 표지에 같이 이제 우리가 잡아주자. 나의 깃든이에게. 마지막에 또 이제 소로와 영인이 이제 소로에게 사실 이게 모두가 다 서로에게 서로한테 맞아요. 바라는 마음이 네. 되거든요. 영인도 내 모든 복을 다 주겠다. 부디 잘 지내렴이라는 또 그런 의미도 있고 하니까 괜찮겠다 싶었고 선생님도 이렇게 가면 되겠다. 네, 네. 같이 얘기가 됐어요. 진짜 좋은 제목을 또 그런가요? 네, 뽑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떤 이 제목 안에서는 사실 그 SF 소설이나 분야에 대한 그런 거는 이제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소설의 정서를 그대로 담아내준 제목이 어떤 마음으로 이 소설을 열어야 할지 그리고 닫았을 때 딱 이 소설의 제목이 이래야만 했구나라는 그런 게 딱 완성되는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칭찬만 하면서 쭉쭉 가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팟캐스트 채널을 만들기 위해 1분 소개 광고를 받고자 합니다. 광고비는 3만 원에 모시려고 하고요. 채널 성격에 맞는 광고라면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및 상품 광고도 가능합니다. 청취자들의 개인 축하 사연, 누구야 결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독립이직 축하해 광고 다 가능합니다. 옛날 신문 광고에 내던 느낌으로 최애, 생일 축하 메시지 등등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불어 2026년 새해에도 작가 출연 인터뷰 방송 및 책을 소개하는 방송 제작 문의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광고 문의는 doostation, doostation @gmail.com이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doostation DM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활발한 참여 적극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속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정말 세계관 진입 어렵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 해주신 대로 17 소로에게
지구인 영혼이 조영인의 영혼이 깃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소로와 매우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 평행우주 같은 곳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소로가 있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와 비교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소로가 있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지구와 닮은 구석이 진짜 많은 세계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소로가 있는 이 행성을 생성의 창시자라고 하나요? 그 사람 자체가 지구 출신이잖아요. 그러네요. 우주선을 타고 와서 어느 날. 네. 그래서 지구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소로도 지구인인 영인이랑 닮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지구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손을 네, 이렇게 번성하면서 이제 하나의 행성이 됐는데 이 행성은 참 독특하게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랑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여기는 깃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영혼이 깃들어야 되는 거죠. 이 세계를 이해할 때는 남유아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되게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작에서도 선생님은 뭔가 뒤집어 보는 걸 이렇게 작가의 말에도 써 있는데 뒤집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동화에서도 예를 들면은 온쪽이와 반쪽이가 있는데 이렇게 반쪽, 몸이 반쪽인 아이들이 정상인 거예요. 온쪽이는 정상이 아닌 거죠. 이런 어떤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반대에서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로 그렇다면 뭐가 우리가 뭐를 맞다고 할 수 있고 뭐를 틀리다고 할 수 있지 이런 어떤 질문도 던지게 하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서사를 많이 쓰시는데 이 책에서도 소로가 있는 세계도 네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비교했을 때는 저는 작가님이 의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성이나 이런 게 있다면 여기서는 그게 굉장히 명료하고 그냥 드러나 있죠. 그렇죠. 네. 누가 깃들었느냐에 네, 따라서, 따라서 계급이 좀 네, 나뉘는. 마치 신분처럼 네. 옛날 과거처럼 이렇게 신성한 아이 쪽으로 가게 되면은 마치 과거 시험 봐가지고 급제한 네, 것처럼. 급제에서 막 네. 이렇게 막 한양에 맞아요. 가듯이 네. 신당으로 네, 들어간다. 네, 누가 깃드냐에 따라서 막 정수에 이제 그 VIP 막 그런 클래스처럼 막 그렇게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막 이렇게 소수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계급성 같은 것도 여기서는 굉장히 명료하고 직관적이고 이들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게끔 세계관을 설정하신 부분이 조금 흥미롭기는 했어요. 네, 네. 네.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당이라는 존재.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에도 또 급이 나뉘어요. 네. 그래서 예지무당을 최고로 치고 네. 어떤 예언적인 그런 부분을 보는 사람들. 그다음에 분리무당이라고 해서 이제 영혼이 잘못 깃들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살인자의 영혼이 네,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분리무당을 불러서 혼을 내쫓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혼을 내쫓았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깃드는 영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오지 않으면 깃들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다시 또 쫓겨나게 되고 이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신당에서 쫓겨난 검은 무당의 네. 존재가 있어요. 네. 뭔가 비주얼적으로 그려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좀 되게 영화 보는 느낌이 맞아요. 분명히 드는 맞아요. 그런 소설이었어요. 이미지적으로 잘 그려지게 음. 이야기가 술술 풀려나가는 느낌이 무화 너무 들죠. 멋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네. 저도. 약간 키 엄청 크고 맞아. 뭔가 되게 멋있게 등장할 맞아요. 것 같은 맞아요. 올 블랙으로. 맞아요. 딱 네. 떠오르는 배우 혹시 있으세요? 뭐 상상을 못 해봤는데. 그쵸. 네. 일단 피부가 너무 하얗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는 하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까만색 맞아. 약간 그 로고트 같은 느낌? 검은 무당의 옷을 입는다 치면 네 그럼 피부가 새하얘서 좀 더 그 진짜. 네, 매력적으로 보이는 요새 나나? 나나? 나나라고 네. 애프터스쿨 출신의 나나. 네네. 키 크고 약간 이렇게 서구적인 딱 그 스타일의 네네네.
무화가 되면 너무 멋있겠다. 아, 의외의 포인트죠? 오, 네, 약간 네, 무공에도 그러네요. 능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네요, 진짜. 네. 나나, 음, 매력적일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또 음, 따뜻해. 맞아. 따뜻해. 맞아. 네, 서로를 그리고 거두어주고. 제일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맞아요. 진짜 네, 이야기에서 그렇죠. 네, 그때 안 나타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더 이상 무화과 스폰하지 않겠습니다. 소설로 만나주시고. 이 기뜬이라는 설정이 처음에 어떻게 전개될까 하다가 서로가 이제 그 조영인과 대화를 나눌 때 와, 진짜 너무 음, 부럽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맞아. 조금이 아니죠. 이제 나이 차이가 맞아요. 이른이 넘은 영인의 이제 영혼이 깃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저보다 더 잘 먼저 살아봤고 성숙한 존재가 항상 저와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물론 이제 본인이 힘들면 말 안 하고 좀 그러고 있긴 맞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존재가 있다면 정말 좀 더 그 고비마다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든든함 이런 음, 게 이래서 무당이 그런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네. 또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있다면 지금은 음, AI, 음, 챗 음, GPT 뭐 음, 이런 존재일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대표님도 이 소설 음, 편집하시면서 내가 나한테 기뜬이가 온다면 어떤 음, 존재면 좋을까 이런 상상해 음, 보셨을까요? 음. 저는 저한테 기뜬이가 온다면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질문을 받고 음. 해봤는데 그 사실 AI 시대에 그 얘기를 제가 MD님들 만나면서 많이 아, 했거든요. 그랬어요? 그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 설정이 전혀 낯설거나 이런 게 아닌 게 요즘 일론 머스크가 그 칩 심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 칩을 개발해서 그거를 궁극적으로 상용화를 시키려고 한대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이랑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진짜 AI 시대에 과학이 더 첨단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뭔가를 이식을 하거나 심고 아니면 뭐 진짜 안경 같은 거를 써도 요즘은 이렇게 정말 깃든 맞아요. 것처럼 같이 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어렵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MD님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 네, 어렵지 않다를 계속 설명하셨군요. 네, 그렇게 네. 얘기를 음, 드렸었는데 음, 저한테 기뜬이가 온다면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되게 문과적인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이니까 반대로 좀 이과적인 T 같은 사람이 좀 T 같은 존재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맨날 혼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좀 어, 지은님도 에디터리님도 공감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굳이 나를 탓하지 않아야 되는 일에 나를 탓하고 음, 나를 좀 쓰다듬고 칭찬해줘도 되는 일에는 막 스스로 아니야. 각박하게. 막 아, 뭔데? 내가 음, 뭔데? 약간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오히려 어. 이런 거 안 좋아하면 안 되잖아. 이미 있는데? 안 해? 이미 있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근데 그래서 있으시네요. 저는 네. 약간 이성적인 사람이 오면은 나를 존중할 때랑 내 탓을 하지 않아도 될 때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 너 지금은 좀 너 칭찬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떨 때는 그거는 너가 좀 실수했어. 그건 네가 좀 어, 과잉한 거지. 이런 음, 거를 좀 알려주면은 제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그렇군요. 저는 저를 의외로 되게 잘 용서해요. 어, 아유, 어쩔 수 없네. 아이쿵 이런 또 실수했잖아. 이러면서 이런 나를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음. 이런 식의 받아들임이 좀 좋다. 있고 음, 물론 이제 일욕심이 많아서 음,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여태 못했지? 이 음, 자책은 계속 꾸준히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불가능한 목표야. 이번 연휴 때도 뭔가를 한다 쳤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음. 않았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을 맞이했을 맞아. 때 이제
어떻게 또 막 이러면서 근데 또 울면서 해야지 어떻게 이러면서 수습도 내가 하고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이런 나를 네. 받아들이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맞아요. 너무 좋으시다. 그러면 음. 에디터리님께서는 어떤 존재가 깃들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도 영인과 같은 음. 그런 어른이 오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좀 듣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어떤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가 그렇게 막 당장 지금 내가 가야겠어라고 할 때 지금은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거나 뭔가 계획하고 나가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의 이제 이런 좀 한 치 앞만 보는 서로에게 그래도 좀 더 앞서서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롭지 않겠다. 우리 인생 항상 혼자 가는 거야라는 어떤 고독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뼛속까지.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기뜬이라는 부분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연년생 소로연니 맞아요. 해티와 소로의 관계입니다. 페이지 57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언니를 동경하고 좋아했던 나는 언제부턴가 언니가 동생인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부터 나도 언니를 미워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이유가 궁금했다. 모든 것을 가진 엄마의 사랑마저 독차지한 언니가 왜 나를 싫어하는 걸까? 자기보다 열등한 종자에 대한 혐오일까? 자기는 뭐든지 잘하는데 나는 실수투성이라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동생이 아니어서? 라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신당에 너는 절대 오지 마라고 하고 이제 언니는 무당이 되어서 갔는데 근데도 신당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며 또 서로는 집을 나설 결심을 하고 그런 자매의 관계가 저도 자매여서 그런지 매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괜히 미워하는 어떤 마음이 좀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고 혹시 대표님은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 저는 연년생 남동생이 있어요. 네. 연년생이면 또 더더욱 네. 치열하게 경쟁 관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관계 설정이 네. 청소년 독자들에게 좀 더 이렇게 주인공에게 쉽게 이렇게 맞아요. 공감하게끔 하는 장치가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네. 서로가 겪고 있는 언니에 대한 부분이나 언니가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엄마도 나를 언니보다 덜 좋아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오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지만, 알게 되는 부분도 네네. 되게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언니와 엄마랑 살았지만 서로 혼자 느꼈던 외로움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뜬이가 진짜 에디터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뜬이가 좀 나이가 든 할머니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더 마음을 털어놓고 위안도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엄마랑 언니, 특히 이제 언니가 이거는 살짝 재밌게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처음에 선생님께서 주셨던 초고에는 지금은 이제 언니와의 관계도 성장을 해요. 언니도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행동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초고는 좀 짧았었어요. 그때는 언니가 진짜 반전 없이 그냥 그 목적 달성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해. 너는 나랑 다르잖아. 막 이렇게 약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의 이 언니 캐릭터가 이렇게 된 부분도 남녀 작가님이랑 작업하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언니 캐릭터는 조금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고민을 하시고 관계성을 굉장히 공감 어리게 이렇게 또 형성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축해 주신 지금의 이들의 모습이 독자들한테도 공감이 맞아요. 많이 될 것 같고. 네, 언니도 사실은 밀어내면서도 또 내 동생이니까 맞아요. 또 그렇게 끌리는 마음 이런 게 또 분명히 있고 챙기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이 해티의 마음도 너무 잘 그려져서 저도
해티의 마음에 또 이렇게 이쪽에 섰다 저쪽에 섰다 그러면서 그리고 집을 떠나겠다는 소로에게 이제 엄마가 편지를 건넵니다. 이 편지는 이제 앞으로의 소로의 운명을 짐작케 하는데요. 신당에 머물고 있는 신성한 아이가 있는데 소로와 엮이고 그리고 소로가 죽게 된다라는 불길한 예언을 들었다고 편지에 적혀 있죠. 그 예언의 내용을 더 알고 싶어서 이제 밤바다를 향해 떠나는 것까지가 일부의 내용입니다. 네. 이 편지도 정말 네. 뭐랄까 진짜 엄마가 그렇게 써서 줄 것만 같은 그런 장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불러놓고 말을 직접 한다거나 이러면 뭐랄까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소로의 경우에 좀 엄마한테 화를 내거나 근데 이제 편지로 지어주니까 이게 엄마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소로에게 더 다가올 수도 뭔가 마음껏 사랑을 줄 수도 없었다는 어떤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인데 제가 소로 역할을 할게요. 영인의 역할을 해주세요. 영인, 당신은 운명을 믿나요? 운명요? 지금 운명에 대해 말하자는 건가요? 그래요. 거짓말하진 않을게요. 어느 정도는 믿어요. 나는 무당의 딸이고 소로와 내가 만난 것도 운명이라 생각하니까. 저도요. 운명을 믿어요. 하지만 운명을 바꾸는 것도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해요. 거대한 강줄기에 작은 지류가 생겨 그곳으로 물이 흐르고 마침내 새로운 강이 되는 것처럼요. 라고 101페이지에 나오는데 대표님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지금 이 거대한 운명 앞에 선 그러게요. 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와. 우리는 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와, 이 질문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와, 진짜 어려웠어요. 운명을 믿나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그리고 뭐랄까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기운,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긍정 확언이라고 하나요? 그런 필사를 계속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니면 굉장히 구체적으로도 적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를 아직은 해보지 않았고 그것의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 사실은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진짜 없었는데 작년에 물론 책폴리 이렇게 제가 잘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서도 저에게 이제 다가온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가족이나 예기치 못한 좀 속상한 일들이나 아픈 일들도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되게 좋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복이 깃들 거야. 이런 그런 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이었을까? 내가 그런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오다가 만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순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 뒤부터는 그리고 우연히 그런 어떤 글귀를 봤는데 인디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바라는 거를 만 번 되뇌이면 그게 진짜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 화장실 격언으로 봤는데. 네. 명언 많죠. 네. 잊지 못할 명언들이 많은데. 네. 이제는 눈에 들어오는 나이가 된 것인지. 그럼요. 열심히 읽어요. 네, 그거를 보는데 딱 이런 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00번? 하루에 3번만 내가 어떤 주문을 머릿속으로 좋은 거를 되뇌면 1년 안에 정말로 다음 해에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잖아라는 생각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저를 발견하고 정말로 그 뒤로 육성이든 마음으로든 정말 부디 잘 지내기를 부디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이라고 비는 어떤 부분이 마음이 제 안에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과 그런 어떤 기운, 에너지, 좋은 방향으로 온다라는 것은 제가 좀 믿어보려고 하고 있고 운명은 저한테는 사실 솔직히는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사업하실 운명인 거 몰랐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운명이란 단어로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팔자라는 단어로 바꾸잖아요. 네. 그럼 참 내 팔자 참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이런 거지? 약간 팔자로 생각하면은 그쵸. 그런데 운명이 아직 저에게는 좀 거대한가 봐요. 네네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에디터리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커다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점이나 뭐 사주팔자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즐겨보는 편이 아니거든요. 뭐 유행한다고 막 990원 사주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아, 그런 게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챙겨서 뭘 해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어떤 내 인생의 방향이 흘러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부단히 노력하고 이제 있는 건데 그냥 타고난 진짜 그 캐릭터, 성격, 기질 이런 걸 가지고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이 결국 정해져 있다면 그거를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도 분명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타고난 기질대로 간다 치면은 어느 정도의 운명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여기에서 얘기한 지류를 어떻게 작은 지류를 어떻게 뻗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도착하는 부분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그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걸 뛰어넘을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못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사는 동안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끝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길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의 우리의 어떤 범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운명이라는 것 믿지만 어쨌거나 우리에게 여지가 있다. 어떤 맞아요. 의지의 맞아요. 것으로 좀 해내갈 네. 수 있는 그런 것은 분명히 인간에게는 있다. 대부분 그렇게 극복되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소설 만들면서 어떤 고민이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독자가 읽으면 좋을지 그 타겟에 대한 어떤 고민 상상해 보셨을까요? 네. 고민이나 상황에 처해 있는 독자가 어떤 상황이 사실은 모든 청소년이 읽었으면 좋겠다. 네. 청소년의 나이라 함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만 13세에서 13세, 18세까지 네. 더 이제 충분히 그 위에 독자들도 네, 그렇죠. 저 같은 성인 독자도 네. 남유아 작가님을 좋아한다면 그렇죠. 또 이렇게 같이 읽을 수 그렇죠. 있는 네, 즐거운 소설이고요. 네. 네. 항상 그렇듯이 항상 온 국민 근데 아마 이거는 누군가 들으면 그러니까 너가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누군가는 그렇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아,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또 기뜬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네네. 사주팔자를 좋아하는 MBTI 좋아하는 맞아요. 네 뭔가 운명이 좀 정해져 있다고 믿는 맞아요. 네. 저는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책을 만드는 내내 지금까지도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굉장히 성황리에 네 지금 됐죠. 인기잖아요. 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왔고 라이언 고슬링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참 그는 참 작품 잘 고른다. 저도 진짜 그쵸. 아니 거의 저희의 청춘 시절 노트북부터 해가지고 그러네요. 라라랜드 주요한 저희의 그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인생의 지점에서 명작이라 불릴 만한 안 보면 안 되는 작품들에 그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얼굴을 보는데 막 반갑고 막 로키랑 막 있는데 막 너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것도 이제 또 이렇게 MD님들한테 같이 가면서 이제 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고, 사실 이거는 진짜 저도 많이 느낀 건데, 우리들이 지금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좋아하는 부분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결국은 로키와 그레이스 박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이 정말 서로 다른 행성이, 이 정말 서로 다른, 처음에 말도 안 통했던, 말도 통하지 않았던 이 두 캐릭터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들도 결국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우정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로키를 구하러 이제 이 자신의 그 편도 갈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고 로키에게 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주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소로와 영인도 다르지 않다. 그럼요. 네, 정말 저한테는 같은 맥락으로 음. 읽히는 부분들도 있었고, 어떤 이야기 속에서 관계나 우정, 아니면 조금 따뜻하게 내가 감동을 느끼고 싶은 이야기를 찾는다면은 새로운 감동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라는 게 들고, 그리고 아까 에디터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약간 무당이나 그런 약간 오컬트적인 거 관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조금 그런 네. 장르적인 부분들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음 책 뭐 읽지? 할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깃든다라는 어떤 그게 정말 빙의나 신내림이나 접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끌리는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소설을 일단 펼쳐보셔도 이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남유아 작가님 이야기 읽으면서 결국 이 곁에서 사라진 소중한 존재와 따뜻하게 이별하는 법을 배운 느낌이 들어요. 그 영인의 마지막 인사가 정말 내 오늘 서로에게 다 줄게요. 잘 지내요. 사랑해요. 라는 어떤 이 인사. 어쩌면 우린 이미 우리 마음에 깃든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으로 남은 날들을 무사히 살아가고 또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따스한 결말이 남유아 작가님이다. 그렇죠. 너무 네, 좋죠.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저도. 그리고 교정을 보면서도, 작업을 하면서도, 나와서도, 책이 나오고 읽으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상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로키 이야기도 해줬지만 영인과 소로의 그 관계성, 그 우정, 그 둘이 나누는 그 한 몸에 있는 두 영혼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정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라는 어떤 마음이 들 때 이 소설에서 좀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소설, SF 소설에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소설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어서 읽을 만한 소설을 대표님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 청소년 SF라고 했을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 남유아 작가님이 등단하신 바로 그 작품이기도 해요. 그 한낙원 소설, 그 과학소설상이라고 있어요. 한낙원 과학소설상이라고 네. 있는데, 그게 해마다 한 대여섯 편이 묶여서 단편집으로 나와요.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왔고, 최근에도 이제 사라진 소행성이라고 올해도 이제 이게 이렇게 작품집으로 묶어서 나왔는데, 이 시리즈는 정말 한 해 한 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젊은 작가상 읽듯이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읽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남유아 작가님뿐만 아니라 이 전에부터 이 책에 참여하신 그 과학소설상을 타신 선생님들이 지금 한국의 동화와 청소년 소설에 꽤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꽤 계세요.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들이 되게 신선하고도 새로워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우리가 매년 업데이트되는 청소년
SF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한낙원 과학소설상 수상집. 음. 네,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 이미 이제 요 SF를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청소년 친구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천선한 작가님이랑 그 김주엽 선생님은 이미 이제 읽어나가고 있다고들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걱정 없이 착착착 이제 읽어나갈 따라 것 읽을 같고, 거고. 저는 천선란 작가님이 창비에서 소설의 첫 만남이라고 짧은 소설이 단편 그게 있는데 노을 건너기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도 추천해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책볼에서 부디 안녕하기를 전에 나온 다정한 종말을 위한 안내서라는 네, 그 책도 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은 누구의 그 소설이시죠? 책은 이선 작가님이라고요. 선생님도 굉장한 딱 자기 세계를 갖고 독창적인 세계를 그려나가시는 SF 작가님이세요. 네, SF도 우리가 소설이나 아니면 에세이 읽는 것처럼 어떤 한 작가님이 좋아지면은 전작도 찾아보게 되고 다음 작품도 기다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에 일단은 여러 가지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작품 단편집도 읽어보시고 짧은 책도 읽어보시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렇게 세계관을 넓혀 나가면서 분량감도 조금 더 도톰하게도 읽어보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선 작가님의 다정한 종말을 위한 안내서.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과학소설상의 책 제목이 사라질 사라질 행성. 네, 네, 그것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권 알차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부디 안녕하기를이 전혀 뭔가 장벽이나 진입장벽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작품 안에서의 모든 세계가 다 너무 그냥 익숙한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 서로의 어떤 성장담이 누구 이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또 옛날을 돌아보는 느낌도 들고 그렇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작가님 쫓아서 같이 읽기 좋은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남유아 작가님의 부디 안녕하기를 이번 신작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둠치 스테이션에 나온 소감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시간을 딱 보면서 이제 마지막 이 문장 이렇게 소감 한마디 이걸 보면서 제가 그 대목을 찾고 싶었거든요. 네. 책의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시간 개념이 사라진 공간에서 왜인지 나는 자꾸 시간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고 이제 서로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제 있어요. 네, 우주를 이렇게 네. 떠도니까 네. 오늘이 며칠인지 이게 며칠째인지 이거를 이제 자꾸 세게 되는 거죠. 근데 영희는 이제 그냥 날짜 따위 녹아줘도 괜찮지 않냐. 며칠까지 생각나는 거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찾으러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에디터린인가 5월 우리 이렇게 만났잖아요. 올해도 또한 너무 일찍 지나가고 있고 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해 안에 게다가 2년 전에 나왔다니. 그러니까요. 세상에. 우리는 항상 그대로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라 생각하는데 사진은 또 모르겠지만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근데 이 공간에서 지금 이렇게 1시간 동안 우리 얘기 나누면서 마치 여기서 영인과 서로의 대화처럼 저 또한 지금 시간의 흐름을 좀 이렇게 놓은 채 되게 편안하게 에디터님의 이제 너 정말 이렇게 능수능란한 진행에 물 흐르듯이 이렇게 1시간을 너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고요. 네, 올 한 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은 내 일상이 너무 평안하다고 해서 이게 나를 또 너무 편하게 하지 않는 어떤 우리들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생각할 것들도 너무 많고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거를 놓치지 않으면서 책을 계속 만들고 싶고 두둠치시 이제 우리들의 곁에서 이렇게 계속 있어 주셨으면 좋겠고 모두 부디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따스워? 네.
네, 여러분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부디 안녕하기를 우리 모두 안녕하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운 시일에 또 만날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